선씨 얘기하시게. 뭔가 빠진 듯 선씨가 사양 선씨죠. 104페이지 문념차를 차 맛을 알자. 싫든 좋든 참 맛만 알자. 각가지 잡념 참맛 버리니 놔 두고 참맛 알아차리자. 싫은 사람 만나도 좋은 사람 만나도 참 맛만 알아차리자. 찻잔 잡을 때는 잡는 줄 알고 차 마실 때는 마시는 줄 알고 얘기할 때는 말하는 줄 알고 싫으면 싫은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그대로 알아차리자. 끝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한마디 참맛만 알아가면 알만이 남아 모든 것 구멍같이 비어버려 이것이 무념차로 가는 길이라니. 각가지 경계에 만나도 공지혜로 바라보니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어 흔들리는 마음 없고 마음 물들지 않아 대자유 무념차의 경지라니. 여기 이제 이 뭐고 참 만만을 알자 하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내가 좋든 싫든 참 맛만 알면은 좋아하는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죠. 가까이 잡념이 생기면 맛을 버리지만은 다 놔버리고 참 맛만 알아가면은 모든 망상이 다 떨어져 간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는 잡으면 잡는 줄 알고 마시면 맞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싫으면 싫은 줄 알고 좋으면 좋은 줄 아는 것만 딱 있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어록에도 나와 있듯이 불법이 뭡니까 이러면은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다 이래. 아니 그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배고플 때 먹지만 갖가지 망상을 하면서 먹고 피곤하면 자면 되는데 갖가지 잡생각해가며 잔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냥 싫으면 싫은 줄 알고 주면 거기서 다 끝나야 됩니다. 항상. 이렇게 참 맛 알아가다 보면은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텅 비어버리는 것이 나타나요. 참 맛에는 실체가 없다는 걸 다 알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차 맛을 결정하는 거는 차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 마음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차 맛이라는 게 실체 없음을 아는 이 알만이 딱 남아버려요. 여기 얘기하는 거 안만이 딱 남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랬을 때 비어져 버립니다. 다 비어져 버리고 텅 비어 있는 그것만 남기 때문에 그걸 상대하고 있는 마음은 망념이 없어요. 그게 무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각가지 이제 경계를 탁 만나도 텅 비어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걸 보는 걸 지혜라고 해요. 그걸 붙여서 공지혜라고 해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거는 취하고 버리고 하는 분별심이 다 사라지고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마음도 없고 마음도 물들지도 않고 그렇다 대자유인 된다 이런 뜻입니다. 어렵지요? 네. 정말이에요. 그 대자유인이 되지만 그 자유인이 되기 전에 선정을 맛보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선정이 나옵니다. 이 참맛 하나만 알아가는 거는 이제 사마타이기 때문에 사마타도 비에 있는 것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효 스님은 이 사마타 수행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톡자 써가지고 통관이라고 했어요. 자, 이 바사나 수행을 별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한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사마타를 통해 가지고 모든 존재에 비해 있다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디 통하지 않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도 비어있고 사람도 비어있고 이런 건물도 비어있고 서울시도 비어있고 대한민국도 비어있고 우주가 비어있는 하나로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통관이라고 해요. 별관은 뭔가 하면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인과를 얘기합니다. 인과 이치를 얘기합니다. 모든 현상계는 원인과 조건에서 생겼다 사라졌다. 인연과의 과정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별관이라 그러는데 그 이파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점입니다. 물론 요 사마타는 대승 사마타지 테라바타 사마타는 얘기예요. 예. 근데 스님 저는 그 원효 스님 잘 모르지만 진짜 그 통자가 제일 그분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의 이 어록, 예. 뭐 행 이게 다 통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통. 예, 너무 멋있어요. 네, 불교의 특징은 뭐냐 네. 그러면 해통입니다. 예, 모아서 하나가 통하게 하는 것. 이 전통 불교학이 있고 현대 불교학이 있는데 현대 불교학의 대부분 개론 강의가 중심이 되고요. 예, 서지학적인 방법이라든지 고학적인 방법을 써서 이제 분류하고 구분하는 이런 걸 잘 뛰어납니다. 예, 그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학문끼리. 그런데 네, 이 전통 불교학은 어떤 건 해통이에요. 이것저것 모아 하나로 다 해통시키는 게 그 특징이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한국 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하는 교육원에서 하는 이 교육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전통 불교학을 완전히 말살해버리고 현대 불교학을 도입해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맞다. 비판을 하자면은 이 두 가지를 다 겸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송강사 강의를 운영할 때 왜 그렇게 학인 스님들이 많이 몰려왔던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전통 불교학, 해통하는 방법을 썼고 그러면서 또 개론 강의를 또 한 반 정도 넣었어요. 그래서 강사하신 데 굉장히 많아요. 기본 강사가 4명이라면 외래 강사는 그 5명, 6명 될 정도로 채웠던 일주일 동안 강의하는 게 그만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 개론 강의와 원정 강론을 갖다가 적절하게 잘 이렇게 응용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인 스님들이 자기 공부를 하면 자기 공부에 진전이 있다는 뭘 얻는 것이 있다는 이 충족감이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버리니까 전통 불교학이 갖고 있는 그게 있거든요. 환경이라고 하면 절의 환경은 전통 불교학에 맞는 환경이에요. 이 대학식 강의는 이게 이제 좀 틀리다. 개별적인 것이고 얘기하자면은 또 그 뭐랄까 공동체적인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대학식은. 이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현대 불교학식의 강의를 하기 대학식 강의를 하기 시작함으로 해서 예불참례,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공양하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 없어 쫓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든지 이런 성녀가 갖춰야 할 습을 익히지 못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불교학은 해통이에요. 이 해통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초기 불교부터 해가 대성, 소성, 선, 밀교 이르기까지 다 하나로 해통할 수 있는 게 전통 불교학이에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통이고만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비판해야 좀 정신 좀 차리겠지. 아마 좀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스님들 이렇게 스님들도 말씀하시는 거. 좀 느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어디 할 차례 봅시다. 121페이지. 122쪽. 방편을 버린다는 데 있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자비수가는 방편을 두 가지를 씁니다. 잘 보시면 알지만 자비수관이잖아요. 여기 손이라 하는 방편이 하나 있고요. 본다 하는 방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방편은 두 가지를 쓰는 겁니다. 자비손 하나 쓰고 또 자비관 하나 쓰고 이 두 가지 방편을 쓰는 겁니다. 손 하는 거는 몸의 형태가 있을 때까지입니다. 몸의 형태가 사라진다고요. 사라져버리면 손의 방편을 버려버리는 거죠. 그때 관만 남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 자비손이라 하는 거는 방편이 관도 방편이고, 그냥 여기에 이제 방편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에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자비, 손, 관 세 가지가 어울려 하나로 작용하여 법을 체득하게 되면 되겠죠. 요 자비가 들어갔는데 이건 자비라 하는 거는 그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잘 아셔야 될 게 자비송은 왜 과학적이라는 거는요. 요 관 부분은 이건 이성적인 겁니다. 이성적인 거는 자비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감성적인 겁니다. 근데 이성적인 감성적인 같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수행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 오만상을 찡그리면서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찡그리는 줄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선할 때 딱 보면 이래 하거든요. 본인 몰라요. 이런 분들은 뭐가 안 되는가 하면은 무상고 무한은 산부인 관찰이 안 돼요. 얘기하거든요. 마음이 부드럽지 못합니다. 감성적인 것이 좀 약한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뭘부터 가르치는가 하면 자비감부터 시켜요. 다시 자비감 시켜가 마음이 편안하게 이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파사나 다시 가르칩니다. 그런 거예요. 자비손은 그건 다 같이 어울려져 있다. 자비손을 쓰게 되면 마음이 우선 그 이완이 옵니다. 감성적으로. 그래서 이완이 오기 때문에 마음이 이완이 올 때는 뭔가 마음이 이완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을 했을 때 산불이 나타나는 현상을 무상고 무화를 잘 관찰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비수관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관찰을 하다 보면은 경직되는 경우, 관찰이 경직되는 경우가 있어요. 관찰이 경직이 됩니다. 관찰이 경직되면 관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따뜻한 시선을 가져야 돼요. 대상에 대해서. 그 경직성이 사라질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무상하다든지 그게 고다든지 무하락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바산다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경직성이 일어나면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비수관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자비손관 이 세 가지가 어울려서 하나로 작용하여 하는 법을 체득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져 법기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가지 가운데 자비는 근본 바탕이며 중심입니다. 특히 대성불교에는 수행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게 있어요. 수행의 핵심은 요 비에 있습니다. 비. 여기 연민이거든요. 연민이 대성불교 수행의 핵입니다. 예, 요체가 되는 거죠. 예, 연민이 굉장히 그래서 연민도 큰 연민이 있어요. 큰 연민. 작은 연민이 아니고요. 이걸 이제 대비라는 말을 씁니다. 대비. 이게 이제 그냥 연민하고 연민은 그냥 빈데 그냥 연민하고 큰 연민하고는 바탕이 달라요. 얘기하자면 큰 연민은 바로 뭐가 바탕이 되냐? 지혜가 바탕이 됩니다. 이거는
이 그냥 비는 선정이 바탕이 되는데 지혜가 바탕이 돼요. 그럼 이걸 이야기하는 데가 대선 기신론에 가면 뒤에서 이빠사나를 큰 연민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죠. 그걸 대비관이라고 해요. 대비관은 이빠사나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비수관도 사실은 이런 큰 연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자비수관이지만 대자비수관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수행을 자꾸 해야죠. 이제 법을 체득하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 공 이걸 얘기하거든요. 이걸 자기 알게 되면은 마음 깨끗해지는 거예요. 번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청정해져 법계를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이래요. 법계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존재가 바로 무자성 공이라고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탕이 자비심이 중심이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손에 자비심을 실으면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사랑과 연민심이 깨어나면서 손에 주는 기능은 기쁨을 주는 사랑으로 변하고 들어주는 기능은 상대방의 고통을 들어주는 연민심으로 바뀝니다. 마치 물건을 눈을 보면서 손으로 만져 확인하듯이 정념 알아차림으로 몸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관찰 대상을 손으로 만져 변화와 실제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서 마음이 자비로 충만해졌을 때는 몸의 현상도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광표는 사용해온 자비심도 버리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며 그 배를 버리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마음손이 자비심으로 변화되므로 자비심을 전달하는 도구로서의 손을 수행 방편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게 주고 빼앗는 것, 손이 자비하고 매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스님 이거는 오히려 촉각을 예, 통해서 자비심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왜 하필 몸이냐 네. 하면은 아비달마에도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눈하고 귀, 코, 혀 이 네 가지는 자극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심히 보고 듣는 게 많잖아요. 예. 그죠? 그럼요. 뭐 이쁜 여자가 그냥 지나가면 그냥 눈이 확 띈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 눈으로 봐 자극이 오는데 요즘 뭐 보니까 여자 연예인들은 노출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 띄잖아요. 그런 자극이 아닌 이상 다 편법이에요. 이야기하자면. 소리도 마찬가지고 코도 혀도 마찬가지예요. 몸은 다르다. 몸은 자극이 강하다는 거죠. 그 왜 몸이 자극이 강하냐? 이게 이제 지, 수, 화, 풍 4대가 결합돼서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강하게 온다고 아비달마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비성은 몸을 쓰다듬어 주면은 몸이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강한 자극이 오는. 그래서 관찰하기 쉽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지만은 그 유식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4대가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다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아리아식이 육체를 만들어 놓고 육체에 의지하고 있는 게 아리아식이라고. 네. 아리아식이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그래서 이게 몸을 자극하는 거는 무의식에 바로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다른 점이에요. 거의 몸에 지금 다 같이 붙어 있는 게 눈, 귀, 코, 혀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이 촉각이라 하는 건 굉장히 강하게 오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그래서 감각이 사라질 때도 초선쟁이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만은 새끼 이선쟁이 갔을 때 이제 시각이 사라지고 그 다음 청각이 사라지지. 제일 마지막에 사라지는 촉각이에요. 촉각이 금방 사라지기 어렵다.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몸 감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리적으로도 보면은 무의식 속에 각가지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트라우마도 거기 다 있는데 그래서 몸을 자극시키면은 그런 트라우마가 다 올라오게 돼 있어요. 눈이나 귀나 코나 혀나 자극을 해서는 약하지만 몸은 자극은 강하기 때문에 저장이 돼 있어요. 예.
그 자기 손으로 몸을 싼다 하는 건 그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스님 이거 엉뚱한 말씀 여쭤도 될까요? 안 돼. 그 의사는 청각이 제일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왜 죽음을 말하다 공부할 때는 네. 이렇게 터치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 터치하는 게 감각이 더 오래 남기 때문에 터치하지 말라고 강한 자극이 오기 오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그 의사들이 생각하는 청각이 더 오래 남는다는 거 하고는 더 이 차원이 더 뭐라 그럴까? 청각도 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왜 청각이 맞는 얘기는 저기 마음의 힘을 작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 눈은 한 800 정도, 귀는 1200이라고 많습니다. 네. 공덕이. 네. 그럼 눈은 왜 800밖에 안 되느냐? 앞은 잘 보이고 좌우는 잘 안 보이고 뒤는 안 보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청각은 24시간 늘 귀가 열려 있어. 네. 이걸 얘기하는 게 능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게 법화경 법사공덕품에도 보면은 법사의 공덕을 얘기하는데 이 법화경을 수지 독송한 사람이 남에게 이 법화경의 이치를 이제 설명해 준다든지 네. 이렇게 할 때 이 법화의 가르침이 눈, 귀, 코를 따라서 펼쳐질 때 가장 강력한 게 귀입니다. 그 다음 의식이죠. 네. 의식하고 귀로 120 공덕이라 1200 공덕이라 말 그래 쓰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비유를 들자면은 이 법화경에서 설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자성청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성청정심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항아리 안에 불빛이 있다. 다 가려 있으면 불빛이 새어 나올 곳이 없잖아요. 구멍을 뚫는 거죠. 네. 구멍 하나 딱 뚫을 때마다 빛이 새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눈구멍은 800의 힘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귓구멍을 뚫으면 막 여기 귓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빛은 120개의 힘으로 공덕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공덕이 이렇게 정신적인 힘이에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자성청정심이 이런 구멍을 통해서 발산될 때 우리가 그걸 공덕의 힘을 정신의 힘을 많으냐 적으냐 노라는 거예요. 네. 이 법화경의 법사공덕품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 얘기하자면.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락하는 거는 24시간 열려 있다는 거지. 24시간. 그래서 낮에 잠을 자더라도 바깥에서 무슨 일을 딱딱딱 하면은 네. 꿈꾸머리 이렇게 바뀌었을 것 같고 이런 거. 말하자면 그런 거죠. 네. 근데 24시간 귀가 열려 있어서 이야기하라 하는 거 그건. 아. 네. 고맙습니다. 이해가 되죠? 네. 예. 네. 요번에 제가 어디고 거기서 강의를 했잖아. 법문했잖아. 지사요? 동화사. 동화사였어요? 아, 가야 되네. 언제 하시는 거예요? 동화사. 저번에. 동화사? 예. 대구? 그 저기 뉴스에 나오더라고. 스님. 그건 오늘 예. 리바이벌을 할 건데. 동화사에서 계속 하던데. 혼비대원 넘네. 나올 네. 거예요. 대구 동화사 예. 그때. 예. 하암경 하신 거 아니에요? 법화. 법한 살림. 살림. 예. 그래 그 이제 주의신 이야기를 매년 법화 살림을 해야 그때 되겠다. 말이야. 사진도 살림 앞에가 있는데 네? 스님께서 이제 하루 찾아가야 되는 제가 이제 법문을 해주고 왔죠. 법화경 제목 중에 하나. 자 이제 거기에 124페이지 보십시오. 자비소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듯이 세상에 사랑을 주면 접촉이 일어나니 접촉은 깨침과 문명의 분기점이다. 접촉을 자극하지 못하면 대사에 끌려가 욕망과 분노, 거짓말과 의욕, 삿된 견해 등 각가의 심리가 일어나네. 이게 이제 차례대로 얘기하면 접촉을 해서 이 접촉은 세 가지가 접촉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음, 경계, 몸.
이 세 가지가 딱 접촉했을 때 세 가지 이치를 알면은 이게 연기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모르는 거는 이게 접촉이 모르면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초기 경전에서 촉을 두 걸거나 명촉과 무명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극하지 접촉이라는 게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한 걸 무명촉이라고 하는 거죠. 무진. 네. 그래 되면 자 욕망, 분노, 거짓말, 의욕, 삿된 견해 이런 심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심리는 유쾌함과 불쾌함, 그리고 사의 세 가지, 그러니까 유덤덤한 세 가지 감정이 있을 때 일어나며 불쾌함과 유쾌함, 그리고 사는 접촉에서 일어나며 접촉은 이런가 형태를 인식함으로써 일어나며 접촉을 제대로 알아차려 주시하며 연기의 실상을 보는 것이요. 예, 자비손으로 몸을 이렇게 접촉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 접촉을 제대로 안다 하는 그런 거예요. 모든 존재의 연결의 열림을 보게 돼 있다. 연기의 열림은 감적, 생각의 소멸을 가져오고, 감적, 생각의 소멸함에 따라 일어나는 괴로움을 자극하게 하니 자비심의 자연이 나타나 업장이 소멸되고 등 비어 있는 꼴짝이 소리치며 메아리가 되도록 오듯 빈마음, 자비의 상대 관계에 따라 움직이되 움직이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되 늘 움직이니 삼남상 전 우주는 부분이 전체 부분으로 깨어난다. 자, 이게는 움직이는 거는 인연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지 않는 거는 본질이 비어있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 수연 불변 또는 연기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그래 움직이지 않는 데는 늘 움직인다는 말도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볼 때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무언가 전체라 하는 것이 동동하다는 걸 연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126페이지 넘어 알아차리니까 깨있음에 대한 공부예요. 자, 이게 이제 그 정념에 대한 공부를 참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해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얘기를 하죠. 이 공부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알아차린 공부를 제대로 해야만이 우리 수행을 제대로 해요. 우선 여기 정념할 때 염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염이라 하는 거는요, 기억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망이란 말을 씁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는 또 안다는 거, 대상이 무엇인지, 내 대상을 기억한다 하는 대상을 안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샤띠라고 합니다. 샤띠. 빨리는 샤띠라고 해요. 그래서 종경목에는 관하는 지혜가 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모습, 봐가 지금 무엇이다 아는 게 바로 염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 염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이렇게 하면 생각이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거 알아요. 생각상이 있어요. 생각사가 있고요. 생각염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마음 위에 뭔가 모양이 일어나기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상이에요. 요거는 되게 가급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사는 마음 위에 이게 받정자는 보면 구획을 있죠. 이거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입니다. 만드는 겁니다. 창조과학이라고 했을 때 창조하는 게 바로 생각사가 합니다. 없던 것을 만들어낸다. 이가 저것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생각사예요. 생각내면 뭔가만 지금 검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현재의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현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지금 대상에 대해서 기억해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자, 이 염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염의 좋은 점. TV를 보다 보니까 그 비타민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비타민? 네, 있어요. 건강. 보는 재미있어요. 건강한. 근데 뭘 했는가 했더니만 이
기억 있잖아요. 기억. 뇌하고 관련시켜가지고 기억력을 측정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이가 그 70이 가까운 이정섭이라는 네. 탤런트가 있죠. 그분이 1등을 했어요. 나이가 제일 많은데 기억력이 98점 몇 프로, 거의 100%에 가까워요. 대단한 기억력을 잘하고 너무 좋겠다. 나이가 많은데. 정도도 해라. 여자 왜? 목소리는 적당히 입고 살아야지. 근데 20대 젊은 처녀가 제일 꼴찌야. 이유가 뭔가 잠 못 자고 일이 많고 이런 기억력이 현재 떨어지고 지각 능력이라든지 판단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런 걸 측정하는 내용이 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쫙 얘기하는데 끝머리만 살짝 봤어요. 제가 어제 그 환경 스페이스라는 그걸 보다가 이게 제가 저기 뭐 5월 1일 날 이게 광고입니다. 조계사 국제회의장에 거기서 세미나가 있습니다. 5월 1일이요? 네, 5월 1일 날. 네, 교육 세미나인데 제 그 논문 하나 발표하거든요. 네. 환경하고 연관이 있는. 일반인도 가도 돼요. 네, 됩니다. 내년에 내가 또 논문 하나 발표할 건데 5월 1일 날? 네, 대선 교육과 역시 생명과 환경에 관계된 논문을 또 하나 쓸 겁니다. 근데 KBS 받는 그 환경 스페셜이 참 좋대. 그거 다 못 봤거든요. 그걸 다시 구입해서 내가 봐야 되겠다. 네. 대선 교육이라고 그거로 해서 장이 자기 있습니다. 스님 몇 그렇죠. 시에 하는 거예요? 네? 5월 오전부터 할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스님 발표가 종일 하시는 겁니까? 스님 차례는 몇 시 전이냐? 여기 그거를 그걸 묻는데. 왜냐면 수요일 우리 저기 스케줄이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게 오후 2시인지 누구한테 연락해 그 보면 나중에 돼요? 알았어. 다음 주에 또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몇 달 있다 얘기 바로. 광고니까 뭐. 제가 바빠요, 저희도요. 조계사 환경 스페셜이 방송국에서 나온 겁니까? 네, KBS. 그 그거 쭉 나오잖아요. 환경 환경 스페셜. 스페셜? 네, 환경 스페셜 그거 보고 싶은 프로 틀으면 나와요.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네, 보는 저희 사람이 사인 네. 많아요. 주세요. 아니 가능하면 김 제가 선생님이 좀 예, 찾아.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매주 나와. 그거 아니 왜냐면 내가 볼 시간 없고 15년 동안 촬영한 걸 전부 다 그걸 모았던 거예요. KBS 중요한 것만 딱 모아 나오는데 네, 그중에 4대강에 대한 것도 나오고 나오죠. 네, 그때 이 한번 사람들은 했어. 경제에 눈이 어두워서 환경에 대해서 네.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다고 딱 그래서 멘트를 그렇게 네. 하고 거기서 환경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다시 보고 아니, 예. 저기 채널 그게 우리 인간에게 직접적인 이 영향을 미치게 누가 되는데 했어. 여기. 예, 하여튼 그런 거예요. 이거 봅시다. 아니야. 자, 여기에 이제 우선 이 생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이 염에 대해서 저기 우리가 가나선이라든지 이파산나 수행, 사만다 수행 하는데 이 염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송강사 이제 오래 살았는데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죠. 한번 리바이벌 다시 시작했어요. 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제 제 우둔해가지고 성공 노스님이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86년도에 송강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가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86년도부터. 근데 그때 노스님께서도 많이 살아 계셨어요. 노스님들이. 근데 한 노스님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이 스님 얼굴 잘생기고 키도 커요. 그게 당신 이야기 같더라고요. 어느 날 송강사 그 밑에 신평리를 에서 이제 스님 한 분이 송강사로 올라오는데 봄에 나무를 캐는 처녀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처녀가 나무를 캐다가 지나가는 스님을 한번 힐끗 본 거예요. 힐끗 보고는 스님이 그냥 올라갔지만은 처녀는 계속 나무를 캐지만은 그 이미지가 눈에 어른거리는 겁니다. 이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서 가는 거예요. 미래죠.
미래. 상이. 상이 상이잖아요. 아, 가거든. 원판은 지나가고 네. 없는데도 계속 네, 네, 만나니까 사본. 상이죠. 네. 사본. 생각상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밥 먹을 때도 그 스님 얼굴이 안 뜬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잘 때 턱 누우면 천생이도 그 스님 얼굴이 뜬다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네. 근데 그때부터는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럼요. 밥도 먹히지 않고 3일을 잠도 못 자,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거예요. 저녁에.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의심해봐야 되거든요. 상사병이죠. 예. 아직 상사까지는 안 갔어요? 갔는데 아직까지 상이야.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스님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네, 그 만나야 되겠다 하는 건 의지작용, 요 생각사는 의지작용이에요. 네. 그럼 벌써 상사가 생겼어요. 그러고는 옷을 주술주술 갈아입고 이제 마당을 지나서 살인문을 탁 열고 나서는데 이 처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결혼식을 올려요. 젊은 사무간대에다 쪽들이 쓰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마다 애 낳고 스님을. 사는 모습이 다 전개됩니다. 이거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속합니까? 미래. 그리고 생각삼이 확실해. 이 전녀는 상사병이 걸렸어요. 상사병. 과거와 미래밖에 없어요. 상사는. 이게 상사를 겁니다. 그래 이제 스님 만나볼 거라고 탁 올라갑니다. 그때는 이 송강사가 그 불이 타기 전의 모습. 그러니까 정각들이 많고 반들이 참 많아요. 그래 히 둘러보고 스님 있는 거 찾아 나섰지만 스님들이 안 계시는 거야. 근데 한 군데 딱 가네 하얀 신발들 쫙 놓여 있으니까 이거 스님들 여기 다 모였구나. 거기 해청당이라고 해요. 해청당. 해청당은 바다 해자에 말걸 청자 씁니다. 그리고 집당자를 쓰죠. 집당. 정당. 해청당이에요. 왜 바다에 들어갑니까? 비우죠. 바다하지 말고. 바다처럼 넓고. 해인사 해자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름이 해청당이에요. 근데 앞으로 가면 문 하나 통과해서 들어가지만 뒤엔 툇마루가 있어서 바로 문을 열어 볼 수가 있어요. 예. 전혀 그냥 확 열어 제끼지 못하잖아. 대중들이 있는데 조심스럽죠. 툇마루에 올라가가지고 문을 조금 열어서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전혀가 찾아서 문을 열으면 스님 있는 거 다 찾아가면서 마지막 해청당에 가서 문을 조금 열어보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서 갑니까? 현재. 현재죠. 염입니다. 예. 이제 이 천녀가 염으로 왔어요. 예. 찾아 나선 거예요. 시부도에 뭐 예. 찾아 나섰지. 그래 딱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스님이 공양을 계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이 염의 특징은 요 안에 본닥하는 성질이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스님 잊어버리지 않았던 거죠. 네. 안 잊어버린 것도 염이에요. 네. 찍는데 전부 다 먹고 이제 찌꺼기를 물을 부어가지고 손을 씻는 거야. 자 이때까지만 좋았어. 이거 버리겠지. 깨끗이 씻어가 착 마셔버리는 스님. 근데 이거 더러워라. 이게 부정관이에요. 더럽다 하면. 더럽다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과거의 좋은 이미지가 깨져버리고 미래에 결혼해 사는 모습도 깨져버리고 상사병에서 바로 벗어나버리고 더럽다는 생각하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가 버렸어. 근데 만일에 그 전혀 법을 알았다면 아마 출가를 했든지 깨달음을 얻었든지 네, 했을 거라고 알아냈겠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염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대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끔 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얘기하면. 네. 그래서 기억이라든지 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수행은 바로 이 염으로 하는 겁니다. 네. 얘기하자면. 그 염으로 하는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생각을 덧붙이지 않는다. 두 번째,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다. 세 번째,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 네 번째,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이 염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다만 대상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어록에 보면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대스님 서장에 보면은 그 편지글이 있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대스님한테 대스님이 답장해주는 글에 그림이 있어요. 수미산하고 반하착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안이. 문무스님한테 누가 찾아와가지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은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각을 안 일으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수미산 일이 되다. 수미산이라고 하는 산같이 높고 크다는 얘기예요. 허물이.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자체 허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생각도 버리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방하창은 뭔가 하면 음양이라는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가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짊어지고 가라.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짊어지고 가라고 합니까? 야 이놈아. 뭘 버리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버리게 했다 처음에. 방아차 버리라. 아니 버릴 것도 없는데 이러니까 그러면 짊어지고 가라 하는 말이 깨달은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공안인데 화두는 아니에요. 공안이에요. 공안 속에서 화두를 찾아야 돼요. 화두가 궁극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은 것도 허물이 있다면은 여기에서 요지는 뭡니까? 그 생각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거 마치 또 버리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버리라. 그래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도 버리라. 뜻이 그래요. 그게 화두예요. 그런데 대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공안을 참하되 그 뜻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불만입니다. 이 염이에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으면은 너가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대스님은 화두를 뭐로 보는가면 화두를 얘기할 때 마치 화로에 비유합니다. 화두. 그래서 눈이 이렇게 싹 내리면은 그 화로에 떨어지만 눈이 다 녹아 얘기하죠. 그래서 번뇌 망상의 모든 것을 화두 위에 올려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는 화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말하자면. 그런데 후대에 이제 내려가면 화두를 의심해라 하는 쪽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 어쨌거나 여기서 불망이라 하는 말은 그런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화두를 의심하는 것을 이제 화두를 챙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두를 챙긴다 하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화두를 참고할 때도 염을 하는 거예요. 염을. 그 다음에 대상을 이제 몸과 마음이 있는 현상을 알아차리면 하는 거예요. 또 염을 하는 거예요. 화두를 챙길 때도 어떻게 생각을 더 붙이면 안 돼요. 화두를 챙길 때도 감정을 더 붙이면 안 돼. 화두를 챙길 때 의미부여해서는 안 돼. 화두를 챙길 때도 다른 결부시켜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화두를 의심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염이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샷디한다 하는 게 단지 알아차림하는 것이 이파산나 수행에만 소용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불교의 모든 수행은 샷디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입니다. 그래 이게 알아차니까 깨 있음에 대한 얘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라 하고 안다 하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좀 더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여기에는 첫 번째 알아차림, 이 두 번째는 대상이 끌려가지 않음, 세 번째는 깨어 있음, 세 번째는 깨어 있음이 아니고 마음 챙김, 챙김. 네 번째는 깨어 있음. 이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뭘 알아차리느냐 이거죠. 무상을 알아차리.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대상이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걸 순간순간 체크를. 네.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대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런 알아차리는 건 안다는 뜻이. 그래서 염처경에도 보면은 염처경의 몸 감찰을 이렇게 합니다. 서면 선다고 알아차리고, 서면 선다고 알고, 가면 간다고 알고,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누는 줄 알아야 돼. 들면 든다고 알아차리고, 알아야 돼. 안다, 알고 다 표현하고 있어. 그리고 이제 욕심 생긴다 알고, 욕심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알고, 이렇게 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상이 빨리 변할 때는 좀 더 빠르게 체크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대상이 변하는 걸 알아차리면 대상이 끌려가지 않게 돼요. 변하는 걸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님 지금 여기서 대상이 순간순간 변하는 걸 알아차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순간에 우리는 어떤 걸 대상으로 보고 알아차려야 됩니까? 대상은 몸과 마음. 아니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말이죠. 예. 알아차릴 대상이 많죠. 모양. 그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색깔. 예.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물질적 현상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 알아차리고, 마음으로는 감각, 감정, 그죠? 생각, 그 다음에 이 영상도 있어요. 영상. 이런 거 전부 알아차릴 대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걸 알아차려야 된다고요? 그럼 알아차리면 목소리, 제 얼굴 표정, 이런 거 다 체크하는 거죠. 뜻도 알아차려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뜻. 내가 뜻을 알고 있단 말, 알도 알아차려야 돼. 예, 예. 내가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도 알아차려야 돼. 처음엔 그게 잘 안 돼. 자신이 얼마나 알고 있나도 이게 왜 잘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모양, 색깔 정도만 알아차리해. 좀 더 깊어지면 이제 모양도 바뀌고 생각이, 그리고 색깔도 바뀐다 하는 알아차리.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뭘 알아차리? 그때 느낌 알아차리. 생각도 이제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이미지도 체크하게 돼. 이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깊이 가면은, 이거 잡을 수 없다, 비어있다, 실체가 없다고 알아차리가. 근데 마음의 본성까지 가는 거야, 이 알아차리. 그런, 결국 그러니까- 너무 어렵네. 예? 결국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왜냐면 손 요래 해보세요. 여기 뭘 알아차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공기 흐름, 뭐 움직임, 감각, 공기에 부딪히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알아차리.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리키고 있더라도 알아차리. 그러니까- 의도도 알아차린 대상이에요. 그래 우리 이렇게 의도적으로 알아치는 거야. 누구는 못 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스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 모든 걸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차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의도하고 있는 것도 알아차린 대상이에요. 내가 의도적으로 이러고 있다 하는 것도 알아차린. 알아차린다 하는 이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예, 주의 집중이 있는 거예요. 네. 주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걸 알아차린 대상이에요. 단 조건이 있잖아요. 감정을 더 붙이지 말아라. 생각도 더 붙이지 말아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그냥 알아차리기만 해요. 이게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감정을 덧붙이지 않는 게 어려워요. 예, 이거는 생각도 아니고, 예.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예.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사상 철학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나 딱- 단순한 거예요. 예. 너무나 단순한, 걸어가면, 걸어가고 있구나. 사는 것도 단순하게 살아. 예? 이 자각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순수성이죠. 예. 이게 멈추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멈추는 방법. 많은 훈련이 돼. 알아차리. 그런 거죠. 그걸 잊어버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죠? 예.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행을 하는 거죠. 예. 앉아가지고 이게 몸에 일어난 현상을 체크, 자기손을 쓰다 보면 일어난 현상을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가 생기나 보는 힘이 점점 생기고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술 하신 그 예술가 스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예. 이 스님이 왜 제가 물었어요. 미얀마에 와서 단기 출가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사복장으로 연세가 좀 드셨어요. 그때는 벌써 뭐 거의 한 50 중반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때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왜 출가를 하셨습니까? 네. 자기는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특히 조각을 산수에 8년 동안 자기 조각을 순수 예술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 어느 날 돌을 조각하고 난 뒤에 글 사이에 탁 앉아가 담배를 쫙 피우다가 깜짝 놀래가 담배를 냉동댕이 친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니까 그 얘기. 내가 언제 담배불을 붙여서 담배 피운지 기억이 없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모른다는 것은 죽은 목숨과 다르지 않다. 이 추구가 이거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차림하는 거는요. 결국 자기가 하고 있는 자기가 안다는 거. 가면 간다고 알고, 쓰면 쓴다고 알고, 생각하면 생각한다고 알고. 딱 그냥 알아차림. 이 사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닌 거예요. 그냥 딱 접촉되는 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움직임을 체크하고, 체크 내용을 움직임을 체크하는 거고, 느낌을 체크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모양과 색깔을 체크하기만 하는 거예요.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이렇게 제가 강의를 듣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알아차리는 거. 그렇죠. 야, 내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구나. 뭐또 스님 말씀하시구나. 뭐 이런 거를 수만수만 알아차리기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무상을 알아차리는 거 있잖아요. 대상이 순간순간 변하는 걸 알아차리려고 그러셨잖아요. 그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뭔가 아마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대상이 변하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보고 시작하면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깊이 보면 일어나면 일어나는 곳이 있는지 사라지면 사라지는 곳이 있는지 일으킨 주체가 있는지 사라지게 하는 주체가 있는지 이걸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점점점 깊이 가다가 나중에 감정, 생각, 영상, 기억 다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 마치 객관적으로 사물보다 보기 시작.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면 무상을 알아차리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그럼 되겠네. 그렇게 됩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그렇게 그 길을 가. 이 알아차림이 단순한 이것이 깊이 있게 가는 거죠. 그럼 나한테 정신현상까지 갔다. 몸 사라지면 그 다음에 마음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마음의 본성까지 보게 됩니다. 그냥 관하는 지혜가 염이다 하는 말.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하는 것만 반만 알차려도 평상시에 진짜요. 하지만 반만 내가 알차려도 보통 본분을 벗어나죠. 예. 하여튼 이건 훈련이 예, 필요해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자, 이 깍지를 끼워보십시오. 아이고, 예, 아프다. 자, 이렇게 쭉. 예. 시원하죠? 이렇게 시원할 때 뭘 알아차립니까? 손가락 아프다. 손가락 이렇게 하고 아프다. 있다. 그 시원함 속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예. 아픔도 있고, 예. 아픈 부위도 각각 다르고, 이런 걸 다 체크하는 거예요. 너 언제? 예. 또 이렇게 이렇게 쭉. 할 때. 어이, 시원다. 키 큰다. 제가 또 다른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손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시원하죠, 그죠? 예. 네. 아주 시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장하고. 예, 간단하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위로. 너무 쉽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서 언제 소리 내려? 가르쳐 준 대로 하시지. 자, 됐죠? 앞서가지 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엎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잠 오는데 이게 아주 좋습니다. 그거 졸았나? 이걸 향공이라고 해요. 향공. 아, 예, 향공. 공. 예, 기공법 중에 하나예요. 이건 바다마 산바다가 가르치는 기공법이라나 인터넷에 다 뜨고 있어. 근데 왜 저희 이제 예, 알려주셨어요? 이틀 전에 이제 이들이 된 수타사 스님이 전화해가지고 향공을 아느냐. 예. 선생님 향공이 뭔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해봤어요. 아, 해보니까 몸은 건강해지겠다. 이게 잠도 깨고 향이 무슨 향자예요? 향기 이렇게 하면 향기가 나요. 내 생각에는 이 향기는 기다랑이 꼬랑내가 생각을 저거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냄새나서 안 씻나요 요새도? 옛날에는 그랬겠지. 냄새 맞춰서 그러시잖아요. 그래요.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보십시오. 밑에 단 있잖아요. 알아차림 힘은 안 보십시오. 네. 아직 한 5분 더 해야 돼요. 예. 자, 알아차림 힘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감각과 상상만으로 수련하게 되면 상대방의 관계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화해하고 용서 또는 참여를 하더라도 현재 이 순간은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현실에서 막상 현재 이 순간의 상대를 대면하거나 부딪히게 되면 감정의 기복과 생각이 파도처럼 일어나면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을 바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해결사가 바로 알아차림. 내 감각과 감정 이런 걸 알아차림 훈련을 했을 때 이걸 제지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잘 응용하신 분이 킹낙한 스님의 화를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욱할 때 탁탁 나게. 이분이 그 감자 삶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오면 화를 한 20분 정도 지켜보라 얘기죠. 이게 알아차림 방법이에요. 처음에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감자도 한 20분 삶아야 먹을 수 있듯이 그 전에 썰어서 못 먹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가 오는 화를 지켜보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 없이 여기서 자기는 어떤 감각과 상상 수련만 하는 사람들 뭘지 내가 부딪히는 사람을 화해한다 하더라도 딱 만나면 감정 올라오고 이걸 주제를 못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 그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벽에 부딪히고 넘어졌을 때 부딪힌 부위에 통증이 일어납니다. 즉 시체가 말을 하거나 생각할 수 없듯이 몸은 아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몸이 통증이라는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부딪혔다는 인식이 그 부위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통증에 나라는 감정과 생각이 끼어들면 그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 알아차려야 될 게 뭔가 하면 느낌을 알아차릴 때 느낌 안에 내라는 게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서 욕설을 듣게 될 때 그 말이 인식되는 순간 울컥하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 인식이 인격 모독이라는 내용물을 담고 있으며 인격 모독을 당한 마음의 반응이며 바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과 생각과 다른 감정이 덧붙이시며 욱하는 감정이 가슴에 통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차림을 제일 처음에 뭘 하는가 하면 모양과 색깔, 움직임, 느낌 이렇게 하다가 점점 깊어지면 이런 감정 같은 건데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화가 탁 올라오는 걸 자기가 탁 보는 거예요. 약한 사람 올라오면 왁 하면서 화를 내면서 내가 좀 화내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좀 익어지면 화가 탁 올라오면 내가 화를 알아차리는 요구가 탁 멈추는 좀 더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화가 올라오다가 알아차림이 싹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화가 아예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예. 알아나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차림이 깊어졌다. 자기가 알아하는 줄 알아. 왜 안 올라오는가 하면 딱 봐서 알. 올라오는 이유가 있어요. 기름이 있잖아요. 기름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확 피어오르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기름이 아무리 많더라도 불을 갖다 대면 피어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확 올라오는 게 이게 뭔가 기름에 불이 붙어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알아차림만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기름 불을 붙이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불이 붙어 확 올라오다가 알아차림하게 되면 기름을 더 이상 불 붙는 기름을 더 이상 안 붓는 거죠. 예. 올라오다 내려와 버려요. 얘가 이게 이제 방법이 이치가 그거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알아차림이 왜 중요하다 하는 거 알아요. 이게 자각이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하고 있는 걸 내가 스스로 안다. 이런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끝나고 질문 드리면 알아차림을 이제 화가 날 때 순간 이제 화가 확 올라오는 거 보이잖아요, 스님.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가식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졌다고 하는 건 아닌데 입으로는 아 그러냐고 이렇게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알아차림이 됐는데 왜냐하면 그 화난 걸 보니까 더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게 딱 그 가식적으로 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그러니까 뭐 부딪힘은 없죠. 사람들하고 부딪힘은 없지만 제 자신한테는 조금 이렇게 좀 솔직하지 못하다고 할까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걸 비교해 봐야 돼요. 이게 말이죠. 가식적인 거하고 그렇게 그 가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화가 확 올라왔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훨씬 자기에게 실적인 도움이 돼요. 예, 부드러우니까. 확 올라오면은 상대 더 다치고 자기도 더 다치고. 내가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올라오다가 멈추잖아요. 그런 걸 가식적이라는 게 아니고 예. 가식적으로 표현하면 안 돼요. 다스리는 거지 자기를. 다스리는 거. 애들하고 야단칠 때. 예. 예. 다스리는. 다스리 치는 거예요. 예. 가식적인 건 관계없어요. 맞아요. 네. 가설치기라 하는 거는 숨기는 건데 내가 그러고 있다 화가 숨기는 나서 거 숨겼어요, 스님. 그걸 숨기는 게 아니고 감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다만 알아차림에 의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멈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제가 말을 하면서 그 제가 말하는 걸 제 귀로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내려갔어요. 사실 그러냐고 이제 긍정을 계속 그 상대의 의견을 긍정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내려갔어요. 거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거든요. 뭐가 빠져 있는 줄 모르시죠? 이게 알아차림만 하면요. 내가 알아차림만 하는 힘에 의해 올라오면 멈추기는 할 수 있어요. 완전 제거가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뭐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마음을 생각을 바꿔야 되는 아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차리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건데 예. 이 하려는 올라오는 거 실수가 감정이 없잖아요. 올라오는 감정이 실체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 이해를 해요. 무쌍 같아요. 예. 요게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화낼 대상도 실체가 없다 하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부족해요. 예. 그래야만 그게 없을 네, 안 올라요. 대상. 근데 그게 수행할 때 사유로는 되는데 그 순간은 이제 그게 그러면 그 사유하는 힘이 약해서 그래요. 네. 사유를 반복해가지고 확실히 실체가 없다 하는 이해가 분명하게 있어요. 하늘 때 그러면은 화낼 일이 딱 생기더라도 딱 멈추게 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청년 도론에 뭘 얘기하냐? 화낼 대상을 분석해봐라. 네. 저 사람이 저 사람 나를 화나게 했다면은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분석해봐라. 허그 요소가 나를 화나게 했느냐? 물의 요소가 화나게 했느냐? 정말 지금 화날 대상이 있나요? 불의 요소가 내 화날 대상이냐? 이렇게 쫙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화날 대상 찾을 수도 없다. 그럼 내가 화를 내는 건 부질없다는 얘기.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반응을 했을 뿐이죠. 대상에 반응하는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네. 대상이 실제로 내가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명확하게 본다면 네. 상대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그 점이 화가 안 힘들어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아까 그 무명촉 말씀하셨잖아요. 명촉은 아까 말씀하신 명촉은 뭘 말합니까? 밝을 명자. 네. 삼자가 화합해서 밝아져 확실히 안다는 거죠. 삼자 화합은 연기입니다. 연기임을 알기 때문에 명촉이라고 하고 연기임을 모르는 건 무명촉이에요.